자, 여자분이 원나잇을 할 때는 뭐 분위기에 취해서 뭐 그렇게 했어. 그런데 다음날 술 깨고 보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뭔가 당했다고 느끼게 되고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좋은 변호사 안변입니다. 제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백 번이 넘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보면서 70%가 넘는 사건이 원나잇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특히 원나잇 하고 나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면 합의금만 몇천만 원 나오고요. 합의가 안 되면 거의 실형 나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 고소를 안 당한 분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합의금 몇천 안 뜯기고 싶으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뭘까요? 자, 일반적으로 강간은 물리력을 이용을 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을 하잖아요. 근데 준강간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강간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강간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나와요.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그런 상태임을 알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 말이 좀 어렵죠? 자, 심신상실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맨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거불능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된 경우나 아니면 약에 취해 있는 경우 또는 뭐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경우를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준강간은 이러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알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준강간은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성립을 하고, 준강제추행죄는 그런 상태를 이용을 해서 스킨십을 한 경우에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럼 왜 유독 원나잇에서 준강간 고소를 많이 당할까요? 자, 보통 원나잇인 경우에는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맨정신이 아닌 술 기운을 빌어서 모텔에도 가게 되고 성관계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자분이 원나잇을 할 때는 뭐 분위기에 취해서 뭐 그렇게 했어. 그런데 다음날 술 깨고 보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야. 또 전날 어떻게 스킨십을 했고 성관계를 했는지는 기억도 뜨문뜨문 끊겨. 그러면 뭔가 당했다고 느끼게 되고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소를 당했으면 어떻게 무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준강간죄의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상대방이 의식이 있어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다퉈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면서도 이용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술을 취해도 말을 똑바로 하고 또 행동도 잘 하는데 필름이 끊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술 마시고 뭐 말할도 잘하고 잘 걷기도 잘 걸었는데 다음날 기억이 없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었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퉈서 무죄를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의식이 있었고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남성분이 알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거를 다퉈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건 알겠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만남 단계별로 7단계로 나눠서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자, 모텔 가기 전에 보통 술집에서 술 한잔 하잖아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만약 이때 여성분도 호감이 엄청나게 나오는 상태고 또는 뭐 스킨십을 하거나 아니면 하는 장면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술집에서 술만 마시지만 그렇게 심하게 취하지는 않고 똑바로 잘 걸어다니는 장면이 있다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또 모텔에 가기 전에 보통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때 누가 결제를 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CCTV 결제 내역이 있으면 이것도 첨부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모텔에 도착을 해서 스스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부축을 받아서 가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모텔비 결제는 누가 했는지, 만약 여성분이 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텔 CCTV, 모텔에 가기 전에 술집에서의 CCTV 그리고 편의점 CCTV는 무조건 확보하셔야 됩니다. CCTV 보관 기간이 10일에서 한 2주 정도로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빨리 확보를 하셔야 돼요.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CCTV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의 양해를 받으면 운이 좋으면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이것을 꼭 촬영을 해두세요. 모텔 같은 경우는 보통 오픈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한테 꼭 확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청을 해놓고 확보를 했는지 확인 전화도 꼭 하셔야 됩니다. 수사관 중에서 너무 바빠서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모텔 안에서의 정황. 자, 모텔 안에는 당연히 CCTV가 없겠죠. 결국에 이 부분은 나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죠. 진술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라. 정말 진술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합석할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다. 대화도 많이 했고 여성분이 먼저 손을 잡기도 했다. 그리고 또 호감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도 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스킨십을 했고 스킨십 할 때도 거부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잘 하셔야겠죠. 또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성분이 옷을 벗을 때 스스로 벗었다. 스스로 벗었다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스킨십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또 스킨십을 할 때도 여성분이 만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성분도 적극적으로 어떤 애무를 해준 게 있다면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텔 퇴실할 때의 상황인데요. 스킨십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좋겠죠. 그 다음에 스킨십 끝나고 여성분이 빠르게 옷을 입고 혼자 퇴실했는지 아니면 같이 있으면서 대화도 좀 나누다가 잠에 들고 한참 있다가 함께 퇴실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카카오톡 메시지예요. 둘이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뒤에 바로 여성분이 나 그날 기억이 잘 안 나.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랑 오빠 그날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 또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겠죠. 카카오톡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방을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호사를 꼭 대동하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에서는 피해자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 내용도 비교적 명확해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아니라는 점만 주장을 하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준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의 주장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걸 다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당했어요 라는 사람과 싸우려면 그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당했어요. 이런 사람과 싸우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는 중강간, 중강제추행죄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애초에 원나잇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